잘해야 된다 너. 얘기처럼 잘못하면 안 돼. 자, 얘가 N이 2, 3부터인데 얘가 A1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니까 A1부터 얘는 등비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N에 2를 넣더라도 A1 곱하기 2가 A2가 되고 있는 꼬라지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2 공비가 2인 등비가 됩니다. 라는 사실로부터 일반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되죠? 유형 8로 넘어갈 텐데 유형 8에 31번을 한번 선생님 풀어볼 건데요. 문제 읽어보세요. 옛날 문제라서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넣어드리면 31번 문제 읽어봐. 31번 문제 읽어보면 결국 이 얘기야. 이렇게 만나는 경우 안 나오고요. 평행한 경우도 없어요. 를 만족하면서 선들을 그려나갔을 때 분할되는 평면이 분할되는 최대 개수를 AN이라고 하는 거. 납득가 문제는? 읽었니? 이해가요? 자, 그런데 봐봐. 만약에 내가 직선 하나에 의해서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되죠? 두 개로 분할되죠? 직선 하나에 의해서 평면이 두 개로 분할되는 거 맞니? 이해가? 하나를 더 그리면 어떻게 돼요? 네 개로 분할되는 게 보이나요? 이해가죠? 하나를 어떻게든 그리든 이렇게 그리면 최대가 될 거라는 걸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야. n번째 직선을 그리면 그 전에 그어져 있던 n-1개의 직선과 무조건 만나게 될 거야. 무조건 만나지 않을까? 다. 한 번씩은. 그치? 그랬을 때 몇 개가 만들어지냐인데 그 다음 네 번째 직선을 그리면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 근데 네 번째 직선을 그려서 그릴 때 너무 어려워, 그리기가. 그치? 그래서 그림 요령이 있어. 잘 봐. 이 문제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뭐 이미 한번 풀어본 사람 이게 개차 수열이라는 게 이미 보일 텐데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직선을 그리는 요령 잘 봐. 첫 번째 그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이렇게 그리세요. 세 번째 직선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그리세요. 네 번째 직선 또 살짝 비스듬하게 그리세요. 다섯 번째 직선 이렇게 그리세요. 그럼 무조건 그 전에 그어졌던 직선과 무조건 만나요. 그럼 너무 편안하게 개수를 셀 수가 있게 돼. 그래서 막 이 크로스로 그리지 말라. 살짝 비스듬하게 팅팅팅팅팅 계속 돌려. 원을 그리는 것처럼.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수를 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해가죠? 자, 그리고 이미 3개만 조사해도 학생들은 눈치가 빠른 애들은 눈치챘어. 몇 개 늘어나요? 2개 늘어나고 몇 개 늘어나요? 3개 늘어나요. 그 다음 몇 개 늘어날 것 같아요? 4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다시 그리면서 확인해 볼게. 한 개 직선 몇 개예요? 2개죠. 두 번째 직선 그리게 되면 얘가 2개로 분할, 얘도 2개로 분할되네. 그지? 그래서 4개가 됐죠. 그 다음 직선 그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 3개의 직선이 그려져 있는데 평행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한 개 직선을 씩 그려버리면 몇 개의 평면이 더 생기는지를 생각해봐. 몇 개가 더 생겨요? 3개의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4개로 분할되어 있죠. 그걸 씩 그리면 그 4개가 다 2개씩 되고 있는 꼬라지 보이나? 자,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 이것도 어려우면 이거 그냥 해. 세 직접 세세요. 그럼 자, 세 번째 직선에 의해서 7개가 되는 걸 확인했고 네 번째 직선 그리잖아. 이렇게 될 거야. 잘 봐. 네 번째 직선에 그려서 얘가 늘어났고 얘가 하나가 늘어나고 얘가 하나로 늘어나고 얘가 하나로 늘어나서 4개가 늘어나잖아. 4개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게 규칙적이라는 게 보여 이제?
네 번째 직선을 그릴 때는 세 개의 직선이 그려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세 개의 직선과 무조건 한 번씩 다 만난다고. 그럼 늘어나는 평면의 개수가 규칙적이야. 그렇게 돼서 2, 3, 4, 5 이렇게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섯 번째 직선 그려볼게. 봐봐. 다섯 번째 직선을 그리잖아. 얘가 원래는 하나였던 건데, 그지? 늘어나지, 하나가 더. 그지? 얘가 하나였던 건데 하나가 늘어나고, 하나였던 건데 하나가 늘어나고, 하나였던 건데 하나가 늘어나고, 하나였던 게 하나로 늘어나서 다섯 개가 늘어난다. 그 이유가 네 개의 직선하고 만나기 때문에 다섯 개의 면이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가 플러스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이 숫자에서. 네 번째 직선은 네 개가 늘어나고, 세 번째 직선에서는 세 개가 늘어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항 형태. am 플러스 1은 an에다가 m 플러스 1을 더한 놈이다라는 점화식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돼. 규칙. 이해가죠? 오케이? 그리고 뭐 몇 번째 항을 구하라? 너가 다 띄면 돼. A3이 7이다. A7을 구해보라. 이렇게 뚜루룩 가면 H 찾을 수 있겠지, 충분히. 이해가니?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정리해봐. 수학적 기납법으로 가자. 나머지 너희들 해봐. 시간이 없어, 이제. 수요일까지 이 쌤비 수학적 기납법 다 풀고요. 고쟁이 1, 2단계 다 풀어올 수 있나요? 고쟁이는 1단계만 풀어갖고 2단계는 풀지 말지 고민해볼게. 왜요? 너무 어려워. 너희들한테. A반 애들 질문 받아보니까. 일단은 1단계만 풀어봐. 풀어갖고 와서 수요일날 판단해볼게. 알겠죠? 수학적 기납법은 풀어야 되는데 점화식 2단계를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학적 기납법도 지금 너희들이 기본적인 것들만 나올 가능성도 높긴 한데 일단 상황을 보고 시간이 너무 없다. 이치가 되죠? 수요일 하면서 너무 지체가 돼갖고 지금. 기출도 풀어야 되고 부교재도 해야 되거든요. 배운 거 부교재 다 나눠줬나? 좀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더 받았냐? 수요한테 준 게 두 개밖에 안 줬거든. 훨씬 받았어요. 두 개보다. 그거 왜 안 줘 아무든지? 아무도 안 줬어요? 깨끗한 거 없어? 파일로? 저 깨끗한 거 하나 있어요. 깨끗한 거. 우한 거는 부교재 준 거 없어? 저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중학교까지 싹 다 있어? 그 안에? 오케이. 그 다음에 우송고는? 우송은 전에 다 주지 않았냐? 그 중학교까지 다 있나 거기에? 네, 반영고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 아무것도 아직? 송고는? 받았어요. 그거 줘야 돼. 줘야 선생님들이 뭘 미리 작업을 좀 하겠어. 깨끗한 거로 있어? 근데 다른 거는 일단 스캔 뜨고 줄게. 이거 준비를 해줄까요? 앞에 거는 다 풀었어요. 몇 번이야 이거? 12번. 9번, 10번 나한테 준 거 같은데 그때? 11번. 11번은 있긴 한데 풀었어요. 딴 친구. 일단은 떠놓고 나중에 새로 하는 거 바꿀게. 한양고는 없어? 일치다. 뭐지? 교과서 살살살살 들어가지 저번처럼 아니 나연이가 아마 저기 줄 수도 있을 거니까 아마 저쪽 방에 있어. 다 나갔는데? 자, 수학적 기납법으로 가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자,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는 귀납적 정의다. 귀납적 정의가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가 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모든 항들을 정의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이 수학적 기납법도 유사해.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초항을 증명을 해야 돼. 일단은 명제가 PN이 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어떤 명제가. 초항을 증명한다 해서 보통 첫 번째 항을 증명하면 보통 초항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1이 아니라 어떤 명제 자체가 자연수가 2 이상에 대해서만 성립하거나
뭐 5 이상에 대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만 대입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알겠죠? 초항이라는 건 그 명제가 성립하도록 하는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기 때문에 1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어떤 명제가 n의 값이 5부터 성립하는 명제가 있다면 5를 대입해야 그게 초항인 거야.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초항을 증명할 거야. 그럼 P1이 참이라고 증명을 했다고 가정하자. 우리 그냥 증명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같이 가기. 어떤 PM이라는 명제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의 합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공식으로서. 맞죠? 시그마 K 공식 또는 등차수의 합공식을 써서 공식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저 새끼가 성립한다는 걸 우리는 뭐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는 다른 내용인 거야. 자, 첫 번째 n에다 1을 대입하여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같아진다는 걸 증명한 거야. 수치 대입해서.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초항을 증명한다는 거. 어떤 명제에 대해서. 이해가니? 돼요? 시연이 돼? 두 번째는 n에다가 자연수 k를 대입하여 pk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된다고 가정을 할 거야. 여러분. 참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n에다가 k를 대입하여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까지의 합이 2분의 k를 대입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1과 좌변과 우변이 같다가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 증명한 게 아니야.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걸 얘기했지, 지금. 여기다 k를 넣었는데 pk라는 놈이 명제가 참이 됐다라고 가정했다는 뜻은 이걸 의미한다고. 여기까지 되니? 조용히 조용히 되죠? 두 번째,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할 거야. 반드시 여기에 가정한 놈에다가 하나 더 많은 놈을 대입해야 돼. 하나 더 많은 놈. 그럼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p k 플러스 1이 참이 됨을 증명을 하잖아. 이 두 놈으로부터 우린 잘 봐. k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귀납적 정의로부터. 귀납적 정의. k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되냐? p이 참이면 누가 참이 됐다는 걸 밝힌 거야? p가 참이 된 걸 밝힌 거잖아. 여기. 그치? pk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나서 pk 플러스 1이 참이 된다는 걸 증명을 했다고 생각해보자고. 증명을 했다고. 증명을 하는 순간 1 대입하면 1이 참이니까 2를 넣었을 때도 참이 될 수밖에 없어. 얘를 증명했으니까. 납득가? 이게 기납적 정의잖아. 또 k에다 뭘 넣으면 2를 대입해버리면 p가 참이라는 게 어디서 성립하고 있어? 위에서 성립하고 있지. 그럼 p가 참이면 이 새끼로부터 또 누가 참이 되는 거야? p3이 참이 되겠네. 그럼 결국 뭐야? 귀납적 정의로부터 계속 모든 k에 대해서 저 명제는 참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갑니까? 이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야. 수학적 기납법. 원리가 기납적 정의야. 초항을 증명하고 k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후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버리는 순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저 명제는 참이 됩니다 라는 논리가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이거 증명해야 되고 가정하고 이 새끼 증명하면 명제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게 되거나. 어렵지? 당연히 증명을 이렇게 많이 안 해봐서. 자, 시험은 대부분 학교의 90% 이상은 칸 채우기야. 90%가 뭐야? 98%는 칸 채우기. 가끔씩 2, 3%의 학교들이 서술형으로 직접 증명한 시험을 내는 학교가 가끔씩 있어. 굳이 왜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나 모르겠어.
빈칸 채우기만으로도 충분한데 어차피 수능에서 빈칸 채우고 있고 빈칸 채우기의 칸을 적절히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파악을 해야지만 이 칸을 채울 수 있게끔 잘만 만들면 직접 증명하기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문제 만들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그걸 농담이 안 되는 쌤이 있나 봐. 직접 증명하시고 꼭 내는 쌤들이 가끔씩 있어. 작년에도 어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배운곳 한번 냈던 것 같아. 기초를 한번 봐봐. 지금 작업하다 우리 학교 한 학교가 직접 증명하시는 거 있어갖고 인도공원에 인도공원 2년 연속 냈어요. 미친 학교. 우와. 23년도에도 내고 24년도에도 내고. 이번에 나오겠다. 나머지 학교는 없어. 나머지 학교는 직접 증명하시려고 없다고. 이제 수행평가를 봐야 돼. 수행평가에서 낼 수 있겠지. 근데 그 수행평가는 뭐냐면 알려줘 문제를. 교과서 몇 번 문제를 직접 증명하시려 수행평가를 낼 테니 공부해갖고 오세요. 그럼 외워가면 되죠. 정확하게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고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가끔씩 때로는 서술형으로 낸다고 아예 그냥 목 박아버리는 학교가 있어. 수학적 기납법 직접 증명하시오 낼 거다.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낼 거다. 교과서에 있는 거를 변형해서 낼 거다. 이렇게 못 박아줘. 근데 이제 그것조차 없으면서 그냥 갑자기 내는 학교가 미친 학교가 가끔씩 있는 거지. 이제 그런 학교가 안 되길 바래요, 너희들은. 너희들 직접 증명은 진짜 못해. 맨날 시켜봐도 진짜 저들 마음대로 적어 진짜. 내가 그렇게 이 순서를 지키라고 해도 저들 마음대로 적어 그냥.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않나요? 선생님 검사 맡아주세요. 나 참 잘한 것 같아요. 전혀 말도 안 되게 적어. 이게 뭐 수학적 기납법인지 뭔지를. 이 정확하게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를 적용을 하면서 풀어야 돼. 자, 끝까지 증명해보자. 자, 가정을 했네. 그럼 K보다 얘들아? K보다 하나 많은 K보다 하나 많은 을 대입하여 우리는 자 수학적 기납법 첫 번째 원칙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큰 체험을 할 때도 n에다가 K를 대입하여 가정한 식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돼. 이용을 해야 돼. 누구를 증명할 때, 얘를 증명을 할 때 가정한 식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얘를 안 써서 어떻게 얘를 증명할 수 있겠니? 얘를 가정한 상태에서 얘가 성립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 이 가정한 식이 있어야 뭔가 얘가 증명이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없이 얘가 증명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얘 가정한 상태에서 얘가 참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봐. n이 k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뭘 증명해야 되는지 먼저 적어볼게. 지금은 선생님은 직접 증명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노란색을 나는 적게 되는 거야. 그런데 빈칸 채우기는 이 새끼를 적어주지 않아. 적어주지 않고 위의 식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질을 연병하면서 빈칸 채우기를 만들어가.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더해야 될지 뭐를 나눠야 될지 곱해야 될지를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뭘 적어봐야 옆에다가 증명해야 할 식을 적어봐야 빈칸을 뭘 채울지가 보인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증명하는 팁이야. 팁 알겠지? 얘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옆에다가 n이 k 플러스를 대입한 증명해야 할 식을 적어보자. 거의 90% 이상의 99% 이상의 문제는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증명해야 할 식을 적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끔씩은 있어. 그거는 증명 자체가 너무 어려워. 증명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적어주고 출발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다. 근데 대부분 다 얘를 안 적어준다. 자, 내가 증명해야 할 식은 뭐예요? 노란색. 여기다 k 플러스를 대입하면 2분의 k 플러스 1을 증명해야 돼.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저 명제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겠지. 1에 대해서 증명을 했고 k 대입했을 때 참이라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참이 됨을 증명했으니 두룩두룩 그지? 그래서 빗들이 띡띡해서
연결되면서 다 참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지혜? 이해가요? 자, 잘 봐. 이 상태로 놓고 증명해도 되는데 실제로 빈칸 채우기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빈칸 채우기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게. 알겠죠? 빈칸 채우기 방식이 더 너희들에게 중요하니까. 양변에 뭘 더할까? 얘들아, K 플러스를 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위에 있는 식이 증명해야 할 식의 좌변의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K에다 뭘 하나 더 넣어야 돼? K 플러스를 더 넣어야 돼. 이해가셨죠? 쫄죠? 그러니 K 대입한 식이 적혀 있을 거고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K 플러스를 대입한 식을 내가 우측에 적어보면 이 식에서 내가 어떤 작업을 어떤 지랄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야. 이해가? 이건 너무 간단해서 잘 보이는 거야. 얘를 적어도 안 보이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이걸 적어도 빈칸에 뭘 채워야 될지가 헷갈리는 문제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 K 플러스를 대입하면 이 식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빠빠빠 K 더하기 K 플러스 1이 2분의 K 더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얘가요? 그럼 얘가 누가 됨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노란색 증명하는 거 아니야? 얘가 얘랑 같아진다. 얘가 얘랑 같아진다니까. 이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죠?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2가 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K제곱 3K 플러스 2죠? 인수분해 되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결혼과 후변이 같아지는 걸 증명하는 거야. 빈칸은 어디를 빈칸을 보통 채우느냐? 양변에 더해지거나 곱해지는 요 빈칸 채울 가능성이 있고 증명하시오에서 뭔가를 또 채울 거야. 그리고 가끔씩 n의 k인데 k의 조건에 빈박스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k가 1 이상의 자연수가 돼요. 그 조건을 빠뜨리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보통 이 명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3 이상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뭘 빈칸을 채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다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서 흘러가면서 여기 어딘가에 또 빈칸이 들어갈 거예요. 이해가죠? 자, 수학적 기납부 이해가니? 납득은가? 자, 일단 빈칸 채우기를 좀 경험해볼게. 44번에 빈칸 빨리 채워봐. 44번. 얘랑 거의 흐름이 똑같으니까 복습이 될 거야. 44번 빈칸. 오늘 4시 반까지 수업이야. 원래 몇 시인데요? 원래 4시였지. 토요일날 너희들 일찍 간 거 30분. K 대입한 식 반드시 이용을 해서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을 증명해야 할 식을 적어보자. 이 원칙을 반드시 잘 기억해라. 가에 뭐가 들어가겠니? 2K 플러스 들어가는 게 너무 자명하게 보이죠? 나는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나는 정리하면 되잖아. 솔직히 얘를 증명하는 방법을 몰라도 이 빈칸은 누구나 채울 걸, 이거? 솔직히. 그치?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뭐 예를 들어 46번이라든지 이런 걸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되고, 45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41번을 볼게요. 고재기에 있는 증명 정도는 풀 수 있어야 여러분들 내신이 커버가 될 거야. 자, 42번 문제를 읽어봅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Pn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라고 돼 있어. 가 조건을 볼게. P는 참이래. 이 유형 10번은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귀납적 정의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찾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쉽게 말해. P 참입니다. 나를 가볼게요. Pn이 뭐가 되면? 참이 되면 누가 참이래? P2n이 참이래. 이건 뭘 의미하지 여러분? P1이 참이면 누가 참이다? P2가 참이라는 얘기해 주는 거지. P1이 참이라는 걸 밝혔잖아요 위에서. 맞니? 그럼 P2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또 P4도 참이죠. 또 뭐도 참이에요? P2의 세제곱도 참이죠. 2의 거듭 제곱수가 들어가는 꼬라지는 다 참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 2n이니까.